안녕하세요. 주식을 맛있게 먹는 법, 돈 버는 주식 레시피를 알려드리는 주식 셰프 변 대표입니다. 자, 오늘 올릭스 빠졌습니다. 뭐 좀 많이 두려워하실 분들도 있고 걱정하실 분들도 있는데 일단은 뭐 장중 흐름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걱정 말으셔라. 돈 워리 BFP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 체크해봐야 될 이슈도 체크하고 오늘 주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빠르게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보셔야 되는 게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젠스왕이 AI 버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제 미 연준 리사쿡 이사가 우려스럽다 뭐 이 정도 얘기했는데 많이 빠졌어요. 물론 뭐 고용 지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다른 이슈들도 있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 심리가 좀 취약하다. 그래서 당분간 이런 등락은 좀 계속될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하고 갈 거고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과거에 IT 버블이나 뭐 금융 위기나 뭐 이런 것처럼 가진 않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으로 또 알아보셔야 되는 이슈가 뭐냐면 계속 지수가 빠지고 있어요. 지금 요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먼저 말씀드리면 어제 거의 5% 가까이 빠졌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바이오텍 지금 제가 신고가 났다고 말씀드렸죠. 2023년 이때 이후로 지금 신고가 뚫었습니다. 신고가 뚫고 있는데 어제 빠졌어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0.9%. 상당히 양호하죠. 0.9%면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거의 5% 빠졌는데 정확하게 4.77%죠. 4.77% 빠졌는데 우리 나스닥 바이오텍 요게 마이너스 0.9% 빠졌으니까 사실상 양호하다. 예, 이런 얘기를 또 왜 드리냐면 이 보시면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출렁이는 주가의 엇갈린 ETF 수익률, 바이오 훈풍, 양적 컴퓨팅 삭풍. 즉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의 자금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고 여기서 우리 올릭스의 길을 포착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좀 또 알아볼 핵심 체크가 바로 하나투자증권에서 진짜를 가려낼 때 자, 요거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리포트가 나왔기 때문에 요것도 빠르게 핵심만 요약해서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게 좋은 정보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안심할 수 있게끔 해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저랑 계속 같이 가져오자 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출렁이는 주가에 엇갈린 ETF 수익률, 바이오 훈풍 뭐 이런 얘기인데 이게 지금 어제죠. 어제 코스콤 ETF 체크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자 10월 20일부터 11월 19일까지 한 달간 지난 한 달간 ETF 상승률 상위권의 바이오 ETF가 차지했다. 그래서 최근 1개월간 바이오 ETF를 보시면 거의 한 30%, 20에서 한 30%가량 올랐어요. 이 기간 내에 코스피 및 코스닥 지수 등락을 보시면 헬스케어 거의 10%, 제약 8%, 근데 코스피는 4.82%, 그리고 헬스케어 지수가 20%, 제약 지수가 14%, 근데 코스닥 지수는 1.37%. 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말씀드렸듯이 지금 전체적으로 그 AI 버블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AI가 나오면서 반도체 장비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올랐고 원자력 뭐 해가지고 전력주들도 많이 올랐고 조선주도 많이 올랐고 많이 올랐어요. 근데 그동안 우리 바이오 섹터만 소외를 받았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바이오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바이오들이 올라오고 있다. 이게 상당히 큰 의미를 우리가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용 조금 더 보시면 지금 삼성 애티비 자산운용 이 ETF 운용하는 곳이죠. 여기서 보면 지금 지수 조정 속에서 방어주라는 인식의 바이오 분야가 강세를 보인다. 즉 그동안 이 반도체 뭐 삼성리스 요거 이 종목들이 AI 붐을 타고 엄청나게 올랐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이 바이오가 소외되어 있었어요. 바이오가 소외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지금 바이오가 이제는 방어주라는 인식 좀 낯설긴 하죠. 근데 상대적인 거예요. 이 IT 전기 전자 이쪽 애들이 너무 많이 올라가고 바이오가 그좀 빠졌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게 IT가 조정이 받으니까 바이오가 올라가는 거죠. 시기가 좋다.
계속 말씀드렸듯이 2025년 말 지금부터 해가지고 26년 가면서 이 바이오 이슈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잘 체크하시고 가셔야 된다. 그리고 이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미국의 이제 금리 전망이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오늘도 그랬는데 이 고용 지표가 오늘 좋게 나오고 실업률은 좀 안 좋게 나왔죠. 그런데도 이제 금리 인하를 해주는 게 좋아요. 이 IT 쪽에서는. 그리고 위험 자산 쪽에서는. 근데 이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죠. 금리 인하하고 돈을 좀 많이 풀어야 이런 성장주들, IT주들이 많이 올라가는데 지금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 글로벌 바이오 분야는 장기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본다. 이게 실적을 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볼 게 이 진짜 가려야 될 때 새로운 테마의 등장. 이 바로 제약 바이오. 오늘 나왔습니다. 오늘 하나투자증권에서 제약 바이오 관련해서 연간 전망이 나왔는데 제목이 진짜를 가릴 때 새로운 테마의 등장이다. 과연 2026년에 어떤 바이오가 올라가겠냐 요 내용이죠.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짧게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항상 요 핵심만 말씀드리니까 26년 하반기에 금리 인하 분위기가 반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중 조절이 필요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일단 상반기까지는 26년 상반기까지는 금리를 우리가 인하하는 쪽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 비중이 어떻게 된다? 늘려야 된다. 근데 하반기부터는 요게 바뀔 수 있다. 금리 인하 기조가 약화될 수가 있다.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약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이오 비중을 이때 줄이면 된다. 그러니까 즉 상반기까지는 너무 좋고 하반기에는 줄일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상고하저다. 전반기 좋고 후반기 안 좋다. 뭐 이런 얘기인데 우리는 상고 보고 가야죠. 일단 갈 거니까 무조건 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비만 치료 테마가 끝을 보이면서 파이프라인별 선별이 중요하다. 이거 이제 잘하는 애 찾아야 된다. 진짜를 가려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비만 치료 파생된 메쉬 이거 걔가 다음 이전 영상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릴리랑 계속 하고 있는 우리 올릭스 이 메쉬 치료제 독보적이죠. 지금 독보적인 기술력. 이거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다 설명을 드렸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보강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내용을 보시면 2026년 주요 테마 보시면 이 선별 영역이 된 비말 치료제 지금 기술 난이도가 현저히 높아졌고 차별점이 있어야 이제 시장에서 먹힌다는 거예요. 지금은 기존 기술로는 안 된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 진입은 기존 애들만 할 수 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지금 동일한 유사한 표적의 이 투약 주기 뭐 이런 걸로 차별적인 보조를 주기는 힘들다. 그래서 이미 M&A도 많이 됐기 때문에 기술 이전 난이도가 현저히 높아졌다.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지금 진입 장벽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치료제의 딜 개수가 급감한 반면 금액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새로운 모달리티 지금 밑에도 있지만 신기술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상당히 매력적이다. 그 중에서도 기술 이전 목적으로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을 갖춰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세 번째, 아예 새로운 타겟층이나 새로운 모달리티를 가진 약물이 매력적이다. 그게 뭐냐? 바로 올릭스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동협약 책에서 맞은 사례가 있다. 아예 지금 RNAi 방식, 간섭 방식 자체가 새로운 방식이기 때문에 올릭스의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요거 같은 게 릴리, 빅파마죠. 글로벌 제약사. 여기랑 해서 엄청난 기대가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내용 보시면 실제로 2021년에 위고비가 승인되고 23년에 젯바운드가 승인되고 나서 기술 수출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뭐 R&D 파트너십 늘고 그리고 뭐 인수 M&A도 늘고 했는데 최근에 이게 너무 많이 다 이루어져서 최근에 이게 줄었습니다. 대신 금액이 늘었어요. 한번 제대로 된 걸 만들면 큰 계약이 터진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올릭스에게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보시면 여기서도 국내 비만 치료 개발 현황 중에서 주목할 파이프라인 음영이 다른 것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빼고 올릭스만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 요거 OLX702A 요거 계속 말씀을 드렸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노보노디스크가 이거를 개발 포기하면서 우리가 단독이에요. 지금 전 세계 단독 릴리랑 하고 있죠. 그래서 siRNA 단해 투여 그리고 마크1
C 그리고 12주 최대 12주간 효과가 있는 거예요. 지금 12주면은 거의 3개월간 한 번 맞고 3개월간 그러면 우리가 1년에 한 4번만 맞으면 되는 그런 치료제입니다. 거의 꿈의 치료제죠. 그래서 2026년 1분기에 이 임상 보고서, 최종 보고서 수령이 예정이 돼 있어요. 이렇게 나오면 바로 우리가 좋아하는 거 뭐예요? 돈, 마일스톤을 받게 됩니다. 누구한테? 릴리한테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일스톤 받으면 이때부터는 정말 제가 이전 영상에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임상 이상부터는 릴리가 다 돈 되고 릴리가 할 거예요. 이 올릭스의 리스크가 없어요. 돈을 뭐 넣었다가 실패해서 뭐 하고 뭐 이럴 필요가 없어요. 과거에 우리 바이오들 보면 임상 실험 들어갔다가 이거 실패하면서 막 급락하고 하한가 나오고 막 이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지금 임상 이상은 일상만 완료가 되면 올릭스 같은 경우에 이상부터는 릴리가 하기 때문에 돈도 안 들고 그냥 마일스톤만 받으면 돼요. 잘 되면 마일스톤 계속 받으면 돼요. 얼마나 좋은 구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 너무 좋다. 그래서 비만 다음은 이제 메시다. 사실 이게 당뇨 치료제로 나왔다가 요게 비만에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중을 감소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이 메시에도 치료 효과가 있다. 이 다음은 또 이 뇌질환까지 가는 건데 그런데 지금 이제 메시 이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그래서 메시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병용 가치가 높고 글로벌 그리고 후기 임상이 증명이 된 파이프라인에 주목을 해야 된다. 이게 뭐예요? 올릭스예요. 네, 바로 올릭스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요렇게 나왔습니다. 정말 저는 보고서에 올릭스 얘기가 나올 때마다 너무나 좋습니다. 정말 이거 계속 나와줘야 돼요. 계속 나와줘야 되고 우리는 여기서 계속 투자 아이디어를 얻고 계속 믿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자세하게 보시면 올릭스는 이 RNA를 통한 메시지를 시도하고 있다. 이게 뭐예요? 전 세계 최초. 최초는 아니고 유일하지 이제. 왜냐하면 노보노디스크도 같이 했었어요. 얘도 같이 하다가 얘는 포기했어요. 노보노디스크는 포기. 그래서 지금 릴리랑 올릭스가 유일하게 하고 있는 게 바로 RNA를 통한 메시 치료제 요겁니다. 퍼스트 인 클래스랍니다. 예. 그래서 이 표적 자체를 하는 이런 방법 자체, 이 유전자 치료제라는 새로운 모달리티, 새로운 방식의 접근이다. 그런데 이게 과거에 사례를 보면 노보노 디스크도 얘네랑 5.5억 거의 요거 하면은 대충 봤을 때 한 8천억 정도 되죠. 8천억 원 정도. 그리고 11월에 여러분 뭐 이건 최근이니까 기억하실 거예요. 릴리가 LB의 바이오와 그랩바디 B 요거 3.8조였죠.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바로 이거죠. 이미 같은 적응증으로 릴레이 투자를 받았던 올릭스에 더 관심이 간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뭐 주가가 좀 빠져서 힘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본질적인 가치예요. 과연 올릭스가 이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오늘 빠져서 여기서 아무 의미 없이 빠질 것이냐. 이런 걸 계속 보셔야 되는데 올릭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충분한 가치가 있는 종목이고 그리고 앞으로 25년 26년 가면서 계속 또 좋아질 거고 라이센스 아웃, 마일스톤 수령 계속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빠졌을 때가 오히려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빠르게 또 기술적 분석 들어가기 전에 제 이 분석 그리고 내용 앞으로 더 좋은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빠르게 이 기술적 분석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오늘 빠졌습니다. 거의 뭐 3.62% 아쉽죠. 아쉬워요. 그런데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뭐 계속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오늘 빠지면서 거의 일목상 전환선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 21선 자리까지 뭐 가격으로 치면은 거의 뭐 13천, 4천 뭐 이 정도 여기까지 빠져도 괜찮아요. 사실 이 이격이 지금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 빠져야 되는데 사실 빠져주면 너무나 좋죠. 없으신 분들, 미보유자분들 매수하실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정도면 상당히 양호하게
눌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분봉상 5분봉으로 한번 보셨을 때는 장 초반에 좀 격렬했습니다. 살려는 쪽, 팔려는 쪽 아주 그냥 격렬하게 싸웠는데 잘 합의했습니다. 잘 합의하고 막판에 상승 나와주는 모습으로 잘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양봉이죠. 나름 양봉입니다, 여러분들. 나름 양봉. 네, 크게 보시면 나름 양봉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오늘 생각보다 양호하게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과연 오늘 어떻게 수급이 됐냐 보시면 뭐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이 사셨지만 외국인이 계속 사주고 있고 기관들 계속 매도하고 있지만 중요한 거 우리 금융 투자에서 다시 또 매집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네. 매집을 시작했고 최근에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 좀 이탈이 있어요. 요거는 좀 우려스럽긴 합니다. 네. 뭐 연기금도 나왔지만 이걸 일단 일회성으로 볼 수 있고 투신 거의 다 판 것 같고 매도 나온 것 같고 그런데 오늘 금융투자가 강하게 매수해줬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금융투자 성격이 단기적인 성격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단기적으로 다시 또 급등 포인트가 나올 수 있다. 요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중기적으로는 잠깐 쉬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제가 어제 드렸던 차트 좀 길게 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이 갇혀있는 위에 있는 요 선이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상단 부딪히면 조금씩 조정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와요. 그리고 하단 부딪히면 다시 올라오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볼린저 밴드 끌고 올라가다가 잠깐 눌린 겁니다. 이 중간선 한 12만 아까 말씀드렸던 한 3,000원, 4,000원 이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고 정말 많이 내려오면 뭐 10만 원 정도 초반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여기는 뭐 뒤도 돌아보지 말고 몰빵해야죠. 네. 그런 자리고 근데 오히려 최근에 이렇게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기술적 지표들이 조금 좋아지긴 했어요. 이렇게 과매수권에서 살짝 해소가 되는 모습 나오고 있고 마찬가지로 과매수권에서 이제는 소폭 그러니까 패스트 K 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과매도 구간이죠. 이제 매수 시그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매수 시그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최근에 이 시장 영향으로 일봉으로 보시면 최근에 올릭스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전체 시장 외부적인 요인으로 건강한 조정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 상당히 긍정적이고 뭐 지금 단기적으로 요 가격대 부분 21선 부분까지 내려온다고 그러면 아주 부담 없이 사실 수 있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올릭스도 제가 계속 이렇게 좋은 브리핑 해드리고 있고요. 제 브리핑 마음에 드신다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이 구독을 열심히 해주셔야 제가 또 힘을 내서 더 좋은 정보 숨어있는 올릭스의 호재들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